코스코산 하숙사업자에 부과되는 세금이 수익을 강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코스코산 비즈니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 개의 가득 찬 하숙방이 코스코산에서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신선한 현금 흐름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앉아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매출은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멈추지 않는 돈 버는 기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 건물주들은 이 반짝이는 숫자 뒤에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재정적 시한폭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객실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정작 월말 은행 잔액은 기대보다 훨씬 적게 남는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이익을 갉아먹는 비용 구조를 잘 모르는 데에서 기인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총매출만 보고 착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의무 비용들이 이미 그들의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말이죠. 이런 점을 간과하면 부동산으로 재정적 자유를 꿈꾸던 바람이 오히려 오래 지속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잘못된 계획이 만들어낸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는 UHKPD의 도입으로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구분 기준도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하지만 실제로는 규칙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격차는 정부와 실제 사업자 사이에서 큰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오해는 코스코산의 세금은 PPH 파이널 10%만 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건물주가 소득세만 내면 충분하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지방세인 PBJT라는 강력한 세금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책정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영업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님이 많아 보이는 코스코산이라도 실제로는 재정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려하지 않은 세금, 규정, 부담들이 이익률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물 용도 분류를 잘못 이해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갑자기 큰 세금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 지방정부는 디지털 데이터, 전기 사용량, 건축 허가 등의 정보를 활용해 임대사업을 매우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택용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상업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 사실이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나 확인 방문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스코산 사업자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PPH 파이널 파살 4 아얏 2, 즉 최종 소득세 10%입니다. 이 세금은 순이익이 아니라 총 매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건물은 실제 마진이 20%밖에 안 별 수도 있는데 그중 반이 세금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실제 수익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장 두려운 지방세인 PBJT가 있습니다. 최신 지방 규정에 따르면 방 개수가 10개를 넘는 순간 그 코스코산은 호텔 또는 숙박업 서비스로 분류되어 추가로 10%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즉 중앙세 10%에 지방세 10%를 더하면 총 20%의 세금이 매출에서 바로 빠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방이 10개를 넘는 곳은 큰 호텔만큼 세금을 부담했음에도 경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이중고를 겪습니다. 정부의 지방세 수입률이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기준은 더욱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금과 더불어 운영비, 전기료 상승, 그리고 늦은 신고로 인한 과태료까지 합치면 ROI는 기존 계획보다 크게 무너집니다. 심지어 몇 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과거분 세금과 벌금을 청구받아 개인 자금으로 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건물 수리나 유지 보수에 쓸 자금도 고갈되어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위험을 피하려면 사업 구조의 재정비, 즉 전략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텍스 플래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 임대료와 부가 서비스, 세탁, 청소, 케이터링 비용을 분리하여 과세 기반을 축소하는 것, 정확한 사업자 등록 및 건축 허가를 활용하는 것, 10개 미만으로 방을 유지할지 아니면 완전한 숙박업 형태로 확대할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코스코산 운영은 단순한 자면서 돈 버는 패시브 인컴이 아닙니다. 정교한 재무관리와 높은 규제 준수 능력이 요구되는 진짜 비즈니스입니다. 앞으로 성공하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정책을 이해하고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며 세금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자신에게 필요한 사전 점검, 셀프 어딧을 해야 할 때입니다. 방 개수 재확인, IMB 등 건축 허가 다시 검토하고 임대료 책정 방식 점검 및 적용되는 세금 종류 재검토 등입니다. 지금 준비하면 나중에 찾아올 세무서의 러브레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랜 노력으로 만든 자산이 규정 미준수 때문에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